네, 오늘 사건 큐브 시작하겠습니다. 큐브 속 사건, 먼저 큐브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왜입니다. 앞서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오늘 새벽에 구속됐습니다.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수사의 최대 분수령으로 여겨졌던 만큼 그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관련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 김성훈 변호사, 그리고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입니다. 시간이 자정을 좀 넘겨가지고 영장이 발부됐는데요. 일단 58일 만입니다. 조 전 장관 일가 의혹에 대한 수사를 검찰이 착수한 게 거의 2달 정도 됐습니다. 자, 먼저 어떤 의미로 보시는지 유용화 교수께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검찰 입장에 봤을 때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력을 다한 것인데요. 예. 만약에 이 문제에 있어서 법원에서 영장을 기각한다 그러면은 예. 지금까지 검찰이 했던 수사가 과잉 수사였고 과대 수사였다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결과하는 것인데 검찰로 봤을 때는 상당히 한숨을 돌렸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구속영장 청구할 때 이것은 뭐 법원의 판결은 아닙니다만 11개 혐의를 사실상 영장 청구 사유를 넣었는데요. 예. 상당히 많은 사유를 넣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장 실질 담당 판사가 봤을 때는 그 11개 혐의에 대해서 11개 혐의를 갖고서 영장을 청구한 것인데 예. 그 부분에 관해서 완전히 다 거부하기는 상당히 좀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하여튼 간에 이 문제는 결국은 이번 구속영장부터 변호인단과 검찰의 사실상 대결이 시작된 것인데 예. 이번에서는 바로 검찰이 입증하는 영장 청구에서 입증하는 그러니까 거짓하는 예. 그런 부분들이 더 판사에게 법원에게도 효력을 발휘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곽대경 교수께 질문 드리면 일단 법원은 이번에 이 영장 발부 사유를 뭐라고 밝혔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범죄에 관련된 그런 증거들을 갖다가 이제 인멸하려는 그런 거에 대한 그 우려 예. 이런 것들이 언급이 되어 있고요. 예. 그래서 결국 법원에서는 이제 범죄 혐의에 대한 상당성을 갖다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이 범죄가 상당히 이제 중요하다. 그런데 그동안에 보면은 지금 노트북이 사라져 있는데 예. 정확하게 이제 행방을 갖다가 확인할 수 없고요. 예. 그리고 이제 자택에 있는 컴퓨터 그리고 이제 학교 연구실에 있는 컴퓨터의 그 하드 드라이브를 갖다 교체하려고 하는 예. 그런 어떤 시도 이런 걸 볼 때 상당히 증거 인멸에 대한 우려가 아직 여전히 남아 있다. 그리고 예. 이제 구속되지 않은 그런 상태로 있다면은 예. 상당히 참고인으로 불러올 수 있는 그런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광범위하게 이제 접촉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우려, 예. 뭐 이런 것들을 보고 결국 이제 구속을 갖다가 결정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말씀 주신 대로 법원은 검찰이 주장하는 혐의 사실 대부분이 소명이 됐고 구속의 상당성이 인정된다. 많이 뭐 언론을 통해서 접한 내용이긴 한데요. 좀 말이 어려워가지고 김성훈 변호사께 이거 좀 쉽게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헌법 제27조 4항에서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모든 국민들은 유죄 확정 판결을 받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을 하는 것이죠. 예.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불구속 수사, 불구속 재판의 원칙도 거기서 도출된 원칙입니다. 예. 형사 재판이라는 것은 결국 이 사람이 죄를 범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과정이거든요. 예.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데 있어가지고 원칙적으로는 그 과정에서 인신구속이라는 강력한 처분을 안 하겠다는 것이 불구속 수사의 원칙의 기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에 대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예. 이 사람을 구속해가지고 수사를 하거나 재판을 하지 않는다면은 예.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 어려워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경우 예. 대표적으로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이죠. 이런 경우에는 국가가 국민을 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강제처분 중에 하나인 인신구속을 한 상태에서 재판을 받도록 하는 것이 구속제도의 기본적인 근간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정경심 교수 건 관련해서는 이제 이 범죄 혐의 사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입증과 소명은 좀 다릅니다. 예. 형사재판에서 입증, 그러니까 의심의 여지가 없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입증을 해야 하는데요. 예. 입증이 아니라 소명만으로도 이제 상당성이 인정이 되면은 예. 구속의 상당성이 있다고 보고요. 예. 필요성이라는 거는 이 사람을 지금 구속시켜서 재판하지 않는다면은 예.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예. 부분들을 인정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근데 이제 아까 저희가 잠깐 짚어봤습니다만 사라진 노트북이 구속 여부를 판가름했다 이런 분석은 뭐 이제 사실은
그 증거 인멸 우려에 대한 부분을 짚을 때 많이 보도가 됐던 내용입니다. 그럼 사라진 노트북, 그러니까 결국 더 남은 증거들이 있을 것이라고 역시 이 전담 판사도 그렇게 동의를 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어떻게 봅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결국 이제 노트북이 이제 사라진 뭐 이런 것들은 증거 인멸에 대한 예. 의혹을 완전히 떨쳐버릴 수가 없다는 거죠. 네. 분명히 그 PB 자금을 갖다가 김경록 씨가 분명히 그 노트북을 분명히 줬다. 정경심 교수에게 이제 줬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제 그런 장면들이 그 호텔의 그 CCTV 이런데 이제 영상 정보로 이제 확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노트북이 지금 어디 있는지 그걸 갖다가 밝히지 않고 있고 지금 현재 검찰에게 증거로서 이제 제출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 이런 걸로 보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컴퓨터 하드에 대한 교체 시도를 한 그런 여러 가지들을 보면 증거 위조라든지 아니면 증거 은닉에 대한 교사 이런 거에 대한 의도가 여전히 있는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구속 수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제 그 법원에서 판단했을 때 조국 장관에 대한 그 타겟을 검찰에서 갖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정경심 교수를 구속시키고 그다음에 조국 장관에 대한 수사가 들어간다는 건 일반적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입증하는 게 상당히 성공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압수수색을 뭐 한 90여 군데, 70여 군데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증거는 다 가져갔다고요, 검찰에서. 그런데 노트북도 결국은 그건 검찰에서 입증해야 되는 것이지 피의자가 입증해야 되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법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봤을 때는 결국은 이 구속에서 증거인멸의 부분은 조국 장관과 같은 부분이니까 조국 장관과의 협의하에 어떤 그 조국 장관이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입을 맞출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 뭐 그런 부분들이 더 검찰이 그 부분에 대해서 공세를 하면서 그 부분이 법원에서 받아들인 것이 아니냐. 그러한 생각이 전 개인적으로 듭니다. 근데 이제 그러니까 검찰도 이제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이제 보도에 이런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그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실제 그 숙고 여부에 들어갔던 어제 이제 보도된 걸 때는 변곡점이라는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렇게 이걸 이제 그러니까 상황을 좀 가정해 보면 만약에 영장이 기각됐다고 하더라도 검찰 입장에서는 조국 전 장관과의 연결고리를 맞추기 위해서는 어찌됐든 이 영장 실질 심사에서 발부가 되는 것을 검찰 입장에서는 당연히 기대했을 것이다. 이런 어떤 해석도 가능하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것이 굉장히 사회적 논란이 됐었고 정치적 논란이 됐었고 상당히 그 윤석열 검찰총장의 향비하고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물론 영장 청구가 됐을 때 기각됐다, 발부됐다 이것을 갖고서 뭐 유죄무가 판결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이 변곡점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검찰 수사가 여태까지 그렇게 오랫동안 했는데 영장도 기각될 정도로 수사를 질 못했느냐, 아니 영장을 받아들일 정도였느냐 이 문제에 대한 어떤 이후의 판단이 걸려 있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아마 제가 봤을 땐 그 입증하기 위해서 아마 하여튼 11개나 양쪽 공세를 펴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아마 법원에서 받아들인 것이고 반면에 변호인단 측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대응이 상당히 약했다. 그렇게 저는 판단합니다. 알겠습니다. 어느 정도 근데 그 어제도 저희가 분석했습니다만 건강 문제가 많이 변수가 있었던 상황에서 정경심 교수가 이제 이게 지역적인 부분일 수 있으나 그동안 이제 뇌종양, 뇌경색이라는 어떤 건강 문제가 변수가 될 것이다라는 여러 우려들 이런 게 있었는데도 걸어 들어오는 장면을 보면서 이건 자신감이다. 이건 변호인단의 자신감이 어느 정도 녹아있는 부분이라는 해석들이 언론에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제 이제 김성규 변호사께서 보시기에는 증거인멸까지 이제 혐의로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혐의를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어떤 변호인단의 전략이 자충수가 된 게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있었어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네, 변호사가 이제 다른 변호사들의 전략에 대해서 평가하기는 사실은 조금 조심스럽지만 그렇지만 이제 구속영장 실질심사 같은 경우에는 가장 첫 번째 원칙과 목표가 사실 불구속입니다. 당연한 얘기죠. 근데 불구속인데 부분에서 있어서 구속의 상당성과 필요성 중에서 상당성에 대해서는 사실은 법원 입장에서 상당히 좀 판단이 유보합니다. 어차피 이제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한 과정의 도입부니까요. 필요성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도주할 우려가 있는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지 이 부분은 실체적 진실의 판결을 어렵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죠.
지금 이제 이 내용과 관련돼 가지고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었는데 사실 많은 보도나 혹은 변호인 쪽의 입장에서 예. 건강 문제들이 제시된 것들은 사실 좋은 전략은 아니었다고 봅니다. 건강 문제는 일반적인 실무상으로는 아주 크게 고려가 되지는 않고요. 예. 오히려 이제 관련된 이제 다른 이야기에서 뭐 노트북이라든지 노트북을 제3자한테 건넸다라는 영상이 확보된 상태라면은 예. 적어도 그런 상황에서는 그 노트북을 제출해가지고 이미 제출을 해가지고 예. 수사에 있어가지고 증거인멸만 인력의 우려 그러니까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는 것들에 상당하게 주장을 했어야 하는데 예. 지금까지 변론의 태도라든지 혹은 나와 있는 보도 내용을 보면은 예. 구속의 필요성에 대한 변론보다는 구속의 상당성에 대한 거기에 대한 반론에 대한 부분들이 좀 많이 할애하고 예. 아울러 이제 건강 문제를 고려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결국은 구속의 필요성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어떻게 보면 영장 발부의 사유를 막지 못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예. 조심스럽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근데 이게 이제 이렇게 등치시켜서 비교할 만한 사안은 아닙니다만 그 조국 장관의 전 장관의 동생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이제 기각 사유로 건강 문제가 언급이 되기도 했었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뭐 국민들이 보기에는 또 시청자들이 보기에는 재판부가 판단하는데 이게 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것일까? 이런 의문점이 들 수도 있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혐의가 워낙 11개나 됐을 것 같고요. 상황이 됐고요. 다르니까. 예, 그리고 이제 조국 장관의 동생 같은 경우는 응등하는 문제였죠. 응등하고는 실수로 반론이 많이 나왔었던 사안인데요. 그것이 이제 결국은 오히려 피해를 봤다. 조국 장관의 부친과 동생이 피해를 본 것이고 사실상 이익을 본 것이 없다. 이런 부분들의 반론들이 상당히 거세게 나왔던 걸로 알고 있고요. 예. 문제는 이제 그 채용 비리에서 2억이었는데 예. 그 2억 부분에 대해서 물론 언론에 이게 보도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이쪽에 변호인단이나 이쪽에 추정컨대는 그 2억 부분을 과연 개인적으로 브로커들이 받았는데 그 두 사람 구속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그것을 조국 장관 동생이 개인적으로 그걸 착복했는지 아니면 지금 어머니한테 이사장인 어머니한테 그 돈이 갔다고 라는 언론 보도가 있는데요. 예. 그것을 봤을 때는 다시 학원에서 공적으로 쓴 것인지 뭐 이런 부분들도 아마 제가 보기에 그 당시에 법원에서 판단에 중요한 기준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반드시 네. 예 말씀하십시오. 네, 이 부분 조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 예. 조국 전 장관 동생 같은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 혐의가 있었습니다. 예. 아까 상당성, 필요성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예.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적절한 반론이 이루어졌던 부분이 배임 수재 불법 관련해서 허위 공사로 16억 원을 받았다라고 했는데 예. 공사를 아예 안 한 것인지 예. 했는데 부풀린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제대로 소명을 해야 하는데 예. 지금 구속영장 기각의 가장 큰 사유는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했다라고 일단은 보여지고요. 예. 두 번째로 필요성 부분인데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인데 예. 나머지 범죄 혐의들에 대해서는 거의 다 자백을 하고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더 이상 뭐 시체적 진실 판결에 어려움이 없다라는 두 가지가 고려가 되면서 예. 거기다가 이제 더해서 건강 문제를 참조해서 했기 예. 때문에 예. 그 영장 기각 사유의 본질적인 이유가 건강 사유라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예. 배임죄에 있어서 특히 배임죄 피해액에 대한 입증과 소명에 있어서 검찰이 예. 잘못하거나 혹은 변호인들이 변론에 성공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는 게 좀 타당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인물도 다르고 혐의도 다르고 조 전 장관의 동생 같은 경우에는 말씀 주신 대로 일부 혐의는 또 인정을 했었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건강 문제가 이제 언급이 됐었던 것뿐이지 건강 문제는 이제 영장 기각의 큰 사유는 되지 않는다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고요. 검찰의 수사에 앞으로 이제 탄력이 붙을 것이다라는 예상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구속영장 청구서에 정교수의 혐의 11개 가운데 적어도 조 전 장관과 연결될 수 있는 혐의가 몇 가지가 있다.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를 말하는 건지 곽대경 교수께 좀 드리겠습니다. 조 네. 전 장관과 연결될 수 있는 혐의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일단 그 공문서 위조 혐의인데요. 예. 지금 현재 이제 정 교수 같은 경우는 공문서 행사 혐의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 이 공문서를 갖다 위조한 공문서를 갖다가 행사를 한 건데 위조는 다른 사람이 하고 행사를 이제 정 교수가 한다고 봤다면 그러면 예. 그 위조는 조 전 장관이 보다 이제 적극적인 어떤 역할을 하지 않았나 예. 뭐 이런 것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또 뭐 조 전 장관 같은 경우에 이제 공직자의 윤리법을 갖다 위반한 그런 것들 민정수수로 이제 있다면 당연히 직접적인 투자를 갖다 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상황일 거고 그래서 이제 간접 투자를 했다고 했는데 예. 그런데 부인이 다른 사람을 통해 가지고 이제 차명으로 어떤 주식을 갖다가 주식에 투자한 예. 그런 뭐 액수가 나오고요. 그게 뭐 6억 정도 되고 12만 주다 뭐 이야기가 나오고 예. 그런데 그런 어떤 돈의 일부가 조 전 장관의 계좌에서 이제 나갔다. 뭐 예. 이런
혐의들이 있으면 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조전 장관은 정확하게 이제 자기 입장이 뭔지 예. 실제로 이제 그런 어떤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뭐 이런 것들을 밝혀야 되고 그것과 또 관련해 가지고 이제 또 이제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는지 안 했는지 예.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다 이제 명확하게 이제 소명을 할 필요가 생긴 겁니다. 예. 총 11개 가운데 적어도 한 4개 정도 혐의는 조 전 장관과 연루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검찰은 칼끝을 조 전 장관의 행위에 겨눌 것이다. 근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속영장 청구서가 총 51페이지 정도 된다고 하네요. 50페이지가 넘는 분량인데 이게 변호사님 이례적인 상황입니까? 어떻습니까? 네, 혐의 사실이 11가지나 된다면은 아, 51페이지는 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예. 다만 이제 지금 이 혐의 사실 11가지라는 것 자체부터 예.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검찰의 권한 중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예. 좀 평가하기를 어디까지 팔까라는 예.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어.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혐의 사실을 할 수 있는 모든 혐의 사실을 다 담았다고 보여지고요. 예. 그리고 지금 이 정경심 교수에 관한 이 사건, 이 수사는 사실은 그 조국 전 장관에 향하는 수사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공범 관계를 추후에 혐의를 입증하거나 소명하거나 수사하는 예. 하나의 구상을 가지고 예. 그것을 지금 이 범죄 사실에도 다 담아놨을 것이다라고 예.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근데 이제 그 50페이지가 정도 넘는 그 청구서에 말이죠. 조 전 장관의 이름이 없다? 이거는 어떻게 혹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일단은 수사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그런 아,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그렇겠군요. 네. 한편으로는 이제 검찰로서는 지금 두 가지 점을 가장 고민을 할 텐데 예. 여기서 이제 조국 장관의 이름이 들어가게 되면은 이미 어떻게 보면 피의자로서 하나의 범죄 사실을 정해놓고 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에 직면할 수도 있고요. 예. 반면에 또 이것을 드러나게 된다면은 향후 이제 조 전 장관의 수사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예. 어떻게 보면 검찰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자료라든지 입증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노출시킬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의도적으로 제외를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뭐 당연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검찰 입장에서는.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남은 거는 조국 전 장관을 검찰이 언제 불러서 조사하느냐라는 질문이 좀 뒤따릅니다. 그 조사 시기에 대한 부분인데 어떻게 보세요, 이용환 교수님? 아무래도 이제 정경심 교수가 부인이 구속됐기 때문에 결국 이제 검찰의 칼날은 조국 장관한테 갈 것이 거의 분명한다고 생각이 예, 드는데요. 근데 지금 이제 거론되는 부분, 언론에 나와 있는 부분이라든가 오늘 구속영장 청구에서 봤을 때 결국 거론되는 부분들은 이제 공문서 위조. 예. 그건 상당히 예를 들면 형량이 좀 꽤 되죠. 예. 공직자윤리법은 그렇게 형량이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결국 예. 공문서 위조인데 서울대 인턴 관련 증명서를 조국 장관이 위조하는데 직접적으로 관여했냐라는 문제인데요. 예. 그 외에도 이제 사모펀드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결국은 부인이 거기에서 직접적 연루가 있는데 민정수석 재직 시절에 이것이 같이 관여가 됐느냐 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가장 중요한 범죄 혐의로 이제 검찰에서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그러나 이제 이게 상당히 다툼이 있기 때문에 주로 물론 이제 언론 보도라든가 예. 이 지금 피의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들의 반론에 의해서 다른 유튜브라든가 이런 곳에서 나왔기 때문에 예. 다툼의 혐의가 있기 때문에 이제 물론 이제 소환해서 조사를 하겠습니다만 결국은 제가 봤을 때는 예. 법원에 가서 아마 상당한 다툼의 논쟁을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한 결말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제 중간중간에 이 문제가 워낙 사회적 정치적으로 뜨거운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계속해서 지속될 것입니다. 예. 예를 들면 뭐 소환 받았다, 뭐 재판이 1심 열렸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정치적으로는 현재 여권에게 유리한 국면으로 가지는 않겠죠. 예. 뭐 전임 장관이 예를 들면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는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예. 정치적 부담으로 아마 여권에게 갈 수밖에 없는 야권으로 봤을 땐 정치적으로 좀 호재가 될 수 있는 예. 뭐 재판 결론은 나중에 나겠습니다만 예. 그 과정상에는 그러한 부분들이 예측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이거는 제가 거의 끝날 때쯤에 질문 드리려고 했는데 말씀 나왔기 때문에 그냥 여쭙자면 네. 지금 정경심 교수의 저희가 이제 재판 일정까지 다 만약 고려해가지고 그 판결이 난다는 것까지 가정을 하자면 언제쯤이라고 우리가 대충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변호사님? 일단은 지금 혐의 사실이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모든 재판은 만약에 피고인이 혐의 사실을 다 인정을 하면은 예. 한두 기일 안에 끝날 수도 빨리 있습니다. 끝날 수 있는데. 그렇죠. 근데 혐의 사실을 다 다투자면은 네. 관련돼서 이제 검찰이 증거를 제출할 텐데요. 참고인들의 어떤 진술 조서나 이런 것들이 여러 개가 있을 것입니다. 예.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증거의 동의 여부들을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예. 부동의를 하면 그 사람들이 다 소환해 가지고 법정에서 증인 신문을 해야 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혐의 사실이 11개나 되고 또 이제 관련된 조사 내용들도 방대할 것이기 때문에 예. 이 재판이 최소한 한 10회기일 이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러면 기간은
기간은 그러면 이제 한 기일이 그 보통 통상적으로는 한 달 정도의 간격으로 하는데 예. 구속 피고인 같은 경우에는 2주 정도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예. 집중 심리라고 해가지고 좀 며칠에 몰아서 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6개월 안에 이제 결과가 나오기는 쉽지는 않은 그런 상황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보통 구속 기소가 된다고 하면 통상적으로 6개월 안에 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통상적으로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네. 자칫 잘못하다가 네. 이게 총선을 앞두고 이런 어떤 재판이 잡히거나 해버리면 이게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유 교수님 말씀 주신 대로 정치적으로 유불리를 따질 수 있는 사안이 되기 때문에 그 역시도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요. 그 부분 때문에 여쭤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뭐 오늘 뭐 영장 청구에도 나왔지만 피의 사실이 예. 뭐 국정농단 사건의 케이스는 아닙니다. 예. 물론 조국 장관에 대한 수사와 조사가 더 이루어져야겠지만은 예. 사실상 뭐 국정농단 사건처럼 뭐 직권남용이라든가 상당히 권력형 비리까지는 지금 아닌 거라고 이제 나오는 것 같아요. 예. 그러나 워낙 그 조국 장관을 임명할 때부터 야당의 반발이 대단히 컸었고요. 국회 인사청문회 또 검찰에서의 수사도 아주 집중적으로 아주 과대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 이 문제에 대한 지금 말씀하신 대로 1심 판결이 굉장히 중요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예. 만약 총선 전에 1심 판결이 어떻게 나느냐. 예. 물론 2심도 있고 대법원도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현재 여권에게 유불리를 예. 작용할 수 있는 중요한 측면이 될 수 있겠죠.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앞서 드린 질문을 곽대균 교수에 똑같이 드리면 이제 조국 장관을 검찰이 언제 불러서 조사를 하느냐 그 소환 시기에 대한 질문 하나 하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 검찰은 이제 앞으로 어떤 부분을 좀 들여다보고 조 전 장관을 수사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구속 이 해가 한 상태에서 이제 수사가 된다면 통상적으로는 이제 구속 기간이 20일이니까요. 예. 적어도 이제 20일 이내에는 이제 저 장관을 불러가지고 예. 서로 이제 부부간에 어떠한 내용들을 갖다 협의를 했고 그동안에 이제 혹시나 예. 서로 이제 뭐 공모를 한 게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그 확인들이 시작이 될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이달 안에 뭐 실제로 그런 일들을 갖다 마무리하기는 어렵지만 예. 적어도 이제 20일 후니까요. 예. 다음 달 뭐 중순까지는 그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수사를 하고 예. 실제로 소환을 하고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고 예. 지금 이제 10월 달에 보니까 그냥 계산을 해보면 예, 예. 물리적인 계산을 해본다면 6개월 후면 내년 4월이 되고요. 예. 그럼 그때가 이제 사실 이제 총선과 이제 맞물려 있는 그런 어떤 상당히 정치적으로 소용돌이가 치어지는 그런 어떤 시기가 다가오기 때문에 예. 어쩌면은 뭐 1심을 총선이 지나가지고 1심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있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정경심 교수 구속과 관련돼서 저희가 이제 앞으로 전망까지 해보고 있는데요. 요 제도 하나만 김성원 변호사께 여쭤보고 몇 가지 질문만 더 하고 이 주제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속 적부심이라는 제도가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제도가 무엇이고 사실은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됐던 피의자들이 적부심 제도로 최근에 몇 명이 석방이 된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 케이스 좀 설명해 주시면서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적부심 제도를 활용한다면 정 교수가 나올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적부심을 신청을 하더라도 예. 이제 나오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까? 예, 지금 일단은 그 구속 적부심이 있기는 한데요. 예. 영장실질 심사 이후에도 구속된 상황에서 예. 구속의 상당성에 대해서 다시 다투는 네네. 적부심 신청한 제도가 있습니다. 예. 제도적인 결과가 있고 보통은 이제 그 사이에 어떤 극심한 건강상의 어떤 변화가 있거나 예. 혹은 어떤 증거와 증거 관계에 있어서 변동이 있거나 예. 이런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예. 이제 구속 적부심을 인정하게 된다는 게 꼭 영장 실질 심사에 대한 소위 말해서 항고심을 인정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예. 별개의 절차 제도기 때문에 예. 지금 이제 사실 수사가 뭐 단기간 기간돼서 보통 영장 청구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사건들을 봤을 때 초기에 피의자에 대해서 바로 영장 청구를 하고 예. 구속 수사를 하다가 예. 기소를 하는 그런 단계들이 더 일반적입니다. 근데 예.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오랜 기간 수사가 진행이 되고 예. 수사 거의 기소를 앞둔 상태에서 영장 청구를 한 사안이거든요. 예. 구속 정부심이 인정이 되는 경우들은 이제 그렇게 극초기에 이제 영장을 청구를 하고 받아들여졌는데 예. 이후 후속 수사나 이런 내용들을 토대해가지고 예. 구속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거나 그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닌 이상은 예. 기본적으로는 여기서 받아들여서 변화가 있을 가능성은 낮다라고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케이스가 좀 다르군요. 네. 자, 이 주제 마지막 질문은 유영하 교수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뭐 정치권에서는 이 문제를 두고 술렁거리고 있는 상황인데 야당이요 문재인 대통령에게 대국민 사과까지 촉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시고 실제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방안은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뭐 권력형 비리 사건도 아니고요. 조국 장관이 직접적 연관성이 있다고 드러난 것도 아닌데. 예. 그러니까 부인인 정경심 교수의 구속영장이 받아들였다는 문제로 대통령이 사과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예. 그것은 야권의 상당히 과도한 정치 경사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영장이 이제 발부되면서 결국 이렇게 야당에서 거센 정치 경세가 나온다는 것은 결국 이제 조국 장관 임명부터 그러니까 후보 추천부터 그다음 예. 임명까지 지금 말씀드린 대로 1심 재판 과정까지 예. 이 야권의 정치 공세는 더욱더 거세질 것이고요. 예. 물론 여당은 오늘 이제 별로 반응을 안 했어요. 예. 그거는 뭐냐면 여당은 이제 좀 그만 좀 얘기해 줬으면 좋은 거죠. 조국 예. 정국은 이제 그만하고 예. 다른 정국으로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그러나 야권은 아마 선거 때까지 계속해서 이 조국 장관 문제를 갖고서 계속 정치 공세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첫 번째 큐브 속 사건으로 다뤄봤던 정경심 교수 구속영장 발부에 관련된 내용이었고요. 조금 전에 들어왔던 내용을 마지막으로 좀 다루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마 흡연과 밀반입 혐의로 구속 기소가 됐었던 이지연 CJ그룹 회장 기억나시죠? 이 장남 선호 씨가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져서요. 이 내용을 좀 가볍게 다루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선고 형량을 어떻게 보시는지 곽 교수께 좀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네, 검찰에서 구형한 게 5년입니다. 예. 그런데 나온 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뭐 일반적으로 좀 어느 정도 그 예상을 했었던 예. 그런 정도 이제 형량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난번에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 아들의 사건에서도 똑같은 형량이 나왔습니다. 그때도 이제 이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이제 4년이 나왔는데요. 예. 뭐 이런 형량이 나온 데는 일단 초범인 것하고 예. 그리고 이제 본인이 좀 자진해 가지고 이제 수사에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협조를 한 것. 예. 그리고 이제 뭐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예. 그런 어떤 뭐 신병이라든지 뭐 가족의 어떤 문제, 예. 부인이 뭐 만삭인 이런 여러 가지들을 갖다 종합적으로 이제 고려한 그런 어떤 판단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때 당시 처음에 긴급 체포를 검찰이 안 해서 좀 문제가 있었죠? 네, 그렇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예. 이후에 이미 뭐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비행기가 이제 새벽에 이제 들어오는 예. 그런 어떤 비행기여 가지고 예. 인천공항에서 바로 그냥 현장에서 이제 적발이 된 그런 어떤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뭐 부인을 할 수 없는 자기 바로 이제 가지고 오고 있는 그 여행 가방 안에서 이제 발견이 됐기 때문에 예. 뭐 부인할 수도 없는 그런 입장이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바로 이제 자기의 혐의에 대해서 이제 인정을 하고 예. 적극적으로 이제 수사에 협조한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시기적으로 그 이후에 이선호 씨가 이제 검찰을 직접 찾아가서 구속을 자청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이게 양형에 반영이 된 것일까? 아까 앞서서 좀 해석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 반영이 됐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집행유예 판결 같은 경우에도 이제 구속 피고인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과 불구속 상태에 있는 피고인에 대해서 상당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예. 결국에는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충분한 처벌이 내려져 있는지 진지한 반성을 하는지를 고려를 하는데요. 예.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아예 구속이 안 된 상태라면은 예. 그래도 몇 개월 정도는 구금을 함으로써 구속을 이제 아예 몇 개월 정도는 수감 생활을 함으로써 반성할 기회를 줘야 하지 않냐라는 양형 판단에 하나 인자가 있을 수는 있는데 예. 지금 사실은 자청해가지고 구속이 한 상황 그런 상황들도 종합적으로 고려됐다라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유영하 교수께 질문 하나만 더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마약에 대해서 그 재벌가 혹은 뭐 네. 기업가의 자녀들이 마약에 연루되는 경우가 워낙에 많아서요. 그건 왜 그렇고 앞으로 이런 상황이 더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우리가 기대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왜 그런지는 하여튼 뭐 워낙 이제 가진 분들은 더 많은 즐거움을 찾으려고 그러는 것인지 예. 제가 잘 뭐 이해할 수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국민 정서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빛이 된 측면이 큰 것이죠. 예. 특히 이제 교수님 말씀하셨습니다만 갖고 들어오다가 비행기에서 갖고 들어오다가 그 다량을 예. 갖고 들어오다 적발된 케이스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재판부에서도 오늘 얘기한 거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건 상당히 중요한 무기나 징역 5년 이상의 아주 중범죄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예. 이제 뭐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스스로 와서 구속시켜달라 그런 부분들도 변호인단이 김현장 법률사무소였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예. 굉장히 치열한 공방이 있었던 것 같은데 예. 그러나 하여튼 이번 판결이 물론 법원에서 내렸지만은 국민 정서상으로는 좀 상당히 배치된 측면이 상당히 있다. 그렇게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 주제를 놓고 세 분과 함께했습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 그리고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 교수, 김성훈 변호사께서는 이어지는 이슈 큐브도 함께해 주시겠습니다. 세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